우주 황금돼지가 꼬리에 모래시계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래시계가 곧 폭발합니다. 시간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뀐 때가 바로 지구의 황금기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신화에 나타난 복희 여화가 들고 있는 직각자와 컴퍼스, 기독교 사상에 나타난 십자가와 다윗의 별, 프리메이슨들의 직각자와 컴퍼스, 그리고 삼각형 속의 눈은 이상할 것도 신비로울 것도 없는 우주를 읽는 기본적인 언어이며 우주 창조의 기본 도구입니다. 우주 전체를 의식 혹은 언어로 보는 기민의 의식 기하학은 이들의 기하학적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빛을 확장해 놓은 빛의 DNA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른 목골의 기하학적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장의 마른 목골의 연속적 운동은 시간을 재생시키는 우주 모래시계의 연속적 운동입니다. 우주 모래시계가 연속적으로 운동하게 되면 마른 목골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주에서 시간을 재생하는 우주 모래시계는 마른 목골로 이루어졌고 이 마른 모의 가운데 선이 2회차에 나왔던 우주 평형각입니다. 우주 에너지가 우주 평형각에 이르렀을 때 에너지량은 0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진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는 에너지량이 0일 때 운동량은 무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 영상들에서 보듯 운동이 이루어지는 우주에서 무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주에 무한대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질량이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우주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영상들에서 보듯 사방이 막힌 마름모 안에서 무한대는 나타나지 않으며 마름모의 운동은 바로 방향을 꺾어버리고 다른 시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름모와 마름모가 만나는 사각이 90도인 우주 모래시계의 중앙에서 시간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각이 90도인 우주 모래시계의 중앙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곳입니다. 이 현상은 연력학적 세계 안에서 빛이 운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일 뿐만 아니라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현대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시간의 방향이 바뀌는 우주 평형각입니다. 이곳은 에너지 양은 0이며 시간의 양도 0입니다. 이곳은 시간이 어느 한 지점으로서의 시각은 끝입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이곳은 24시 정각입니다. 나는 저 180도의 시공을 우주 평형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별들의 폭발 순간은 우주 평형각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주의 시간이 열평형에 이르렀을 때 방향이 바뀌듯 지상의 시간도 집단의식이라는 것으로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이건 자연적이건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구상의 인구 수를 절반 이하를 목표로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이 또다시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은 시간의 혁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정인만 촬영이 가능한 별들과 성운의 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 두 개의 영상은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별들의 운동과 성운의 조합을 찍었으나 왼쪽의 영상은 얼굴 모습이 뚜렷하고 어깨에 모래시계까지 메고 있어서
나의 첫 시집 마지막 시편에 나오는 이브와 같습니다. 처음으로 엔트로피 체계로 들어와서 시간을 출발시킨다는 점에서 시집 내용과 영상의 내용이 너무나 같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영상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특별히 우주가 내게 보낸 영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K4MTV 1회차에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우주인물로 소개되었던 영상입니다. KBS가 방영한 적이 있는 오른쪽의 영상은 왼쪽 영상과 같은 장면을 찍었으나 누구라도 이 오른쪽 영상을 두고 무엇과 같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의 영상이 찍히던 시간과는 분명히 시간차가 있는 영상입니다. 우선 얼굴 형태가 달라져 있습니다. 왼쪽 영상처럼 모래시계 가운데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얼굴에 광채가 비추던 것도 오른쪽 영상에는 없습니다. 머리카락 끝과 꼬리 끝이 용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과 붉은 황토색의 몸을 하고 있는 것은 왼쪽 영상과 같습니다. 이 설명의 핵심은 우주의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같은 순간에 촬영된 것이 아니면 그 형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내게 내 시집의 내용과 맞는 영상들만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직각자와 컴퍼스 그리고 김민희의 의식기하학 한반도에도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박역거세가 중국의 고대 신화에 창조신으로 나오는 복희 여와의 신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직각자와 컴퍼스에 관한 지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 이상의 연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각자와 컴퍼스는 우주 비밀, 즉 시간의 비밀을 푸는 도구입니다. 저는 1996년 우주 언어만을 사용한 시집을 펴내면서 그 시집의 저자 후기 편에 컴퍼스의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언어라는 산문을 올립니다. 컴퍼스는 우주의 연력학적으로 물질이 나타나는 원을 그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첫걸음인 셈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 원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우주뱀 우로보로스의 머리에 담겨 있습니다. 복희 여와가 들고 있는 직각자와 컴퍼스는 김민희 의식기하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로보로스의 머리, 나의 의식기하학에서는 에너지 머리 구조라고 하여 내 각의 크기가 같고 내 변의 길이가 같은 마른 목걸로 표현합니다. 우로보로스의 머리, 즉 에너지 머리 구조 속에는 현대 물리학이 풀지 못한 마지막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 마른 목걸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풀지 못한 무한대의 문제와 구조언어학자 락강이 풀지 못한 엘렉트라 컴플렉스의 비밀과 이론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재생하는 기술인 셈이죠. 우주는 크게 질량과 중력장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은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끝난 후 시간을 재생하는 기술은 마름모꼴의 아래부분 역삼각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마름모 구조의 끝없는 변화 속에 우주 모래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복희 여와가 들고 있는 직각자와 컴퍼스 중 직각자는 바로 우주의 두뇌에 속하는 마름모를 그리는 도구이며 컴퍼스는 이 마름모의 한 꼭지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중력파와 빛이 욕망 혹은 질량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달리게 되는 둥근 길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도구가 바로 우주 창조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직각자와 컴퍼스 그리고 우로보로스와 마른 목걸 복희 여와가 들고 있는 컴퍼스와 직각자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컴퍼스와 직각자는 우주 비밀, 즉 시간의 비밀을 푸는 도구입니다. 시간의 비밀을 푸는 이유는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1996년
우주 언어만을 사용한 시집 여왕의 슬픔을 펴내면서 그 시집의 저자 후기편에 컴퍼스의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언어라는 산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컴퍼스는 우주에 연력학적으로 물질이 나타나는 원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우주 창조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 원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우주뱀 우로보로스의 머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우로보로스의 머리는 나의 의식기하에서는 에너지 머리 구조라고 하여 사각의 크기가 같고 사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꼴로 표현합니다. 우로보로스의 머리, 즉 에너지 머리 구조 속에는 현대 물리학이 풀지 못한 마지막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 마름모꼴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풀지 못한 무한대의 문제와 구조언어학자 락강이 풀지 못한 엘렉트라 컴플렉스의 비밀과 이론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재생하는 기술인 셈입니다. 우주는 크게 질량과 중력장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은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끝나면 시간도 끝납니다. 따라서 시간이 끝난 후 시간을 재생하는 기술은 마름모꼴의 아래 부분 역삼각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마름모 구조의 끝없는 운동 속에 우주 모래시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담이 우주로부터 받은 메시지 영동 천심월 움직이는 그림자 집단은 천심이며 천심은 시간을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 연담이 일부에게 우주로부터 들은 영동 천심월이라는 한시 한 구절을 주면서 그림자가 하늘의 달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므로 그대는 이 이치를 깊이 탐구하게 라는 당부 중 그림자와 하늘의 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빛에 가려져서 생기는 사물들의 그림자가 아니며 거울이나 무리에 비친 그림자가 아닙니다. 연담이 말하는 그림자는 현대 지식인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집단 무의식체입니다. 그럼 하늘의 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시간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두 의미를 합하면 집단 무의식체에 의해 시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입니다. 세계환경국가는 집단의식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상에서만 활동하므로 운동은 하더라도 그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킬 일은 만들지 않는 그야말로 그림자 집단인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이 천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는 없을 줄 압니다.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나 김인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는 순전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직전 7살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한밤중 자정 사이렌이 울리고 난 뒤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느님, 나는 하늘에 잘 사는 방법을 배워서 이 땅에 사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 나를 하늘로 불러 올려 가르쳐 주든지 선녀를 내려보내 나를 가르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2, 3초 후 서초 하늘에는 발이 없는 수십 명의 긴 치마 입은 그림자 집단이 나타나 가운데에 있는 무언가를 밀며 동쪽으로 한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나타나 동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것은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 움직여 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인희가 본 움직이는 그림자 집단과 연담의 영동 천심월 우주는 이 기도의 응답을 7살 어린 소녀에게 하늘에다 그림자 집단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다만 그림자 집단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실망했으나 나의 기도는 그 순간부터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 나의 교육은 자연 속에서 수십 년간 이루어지고 있었고 나는 지금도 계속 우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우주와의 소통은 내 어릴 적에 나 혼자만 보던 것과는 달리 영상으로 캡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 이후 중2 때 어릴 적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본 그림자 집단이 실제로 내가 보았던 것인지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날도 자정 사이렌이 울리고 난 뒤 밖으로 나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 적 본 그 광경이 헛것이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면 오늘 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린 후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본 그 그림자 집단이 다시 서쪽 하늘에 나타나 동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갔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던 중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걸만한 목표 설정을 한 날이었습니다. 1968년 세계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맞출 것을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나는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존재 전체의 귀향에 대한 글을 써서 사랑하는 조국에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가와바다 야스나리 노벨 문학상 수상 뉴스를 들은 날 밤 이후 노벨 문학상이라는 세계적인 문학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삼손의 힘을 능가하는 힘이 될 수도 있었고 문명에 상처 입어 울고 있는 원영의 어머니를 치유하는 힘을 만드는 일과 연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호지를 바를 때 늘 문 한가운데에 책 크기만큼의 쪽누리를 붙여서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누워서 그 쪽누리 창을 통해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의 크기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늘 다시 그 길을 되풀이한다. 달과 역의 원리,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날 밤 처음으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달과 사라지는 시간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시간이 사라지게 하는 변하는 세계는 시간을 계속 공급하는 변하지 않는 세계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가 후일 현대 물리학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난 이후 변하는 세계는 일반상대성 이론, 변하지 않는 세계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 변하지 않는 세계, 시간이 회복된 세계를 찾아가는 본격적인 시간 탐색을 위해 시적 방법의 여행에 나섭니다. 우주가 나를 교육시키는 방법은 내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책이나 글귀만을 골라서 만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우주를 의식체로 규정하는 것도 우주 서사시를 쓰게 된 원인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수많은 그의 책과 어록 중에서 어떻게 내가 단순히 그 두 가지만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우주가 인도하는 대로 여기까지 도착했고 결과 2020년 2월 달에는 나의 우주서사 시집에 나오는 모든 우주인물들과 시간의 방향을 되돌리는 기하학적 도구들을 우주 영상으로부터 입수하기에 이릅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지로 혹은 동영상으로 캡처하여 유튜브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의 우주 기획은 등단작 5편에 압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그것은 다시 5권의 시집에 단계적으로 풀어놓게 됩니다. 나는 달을 통해 조선 후기 역의 대가였던 김항처럼 그의 스승 연담 이운규처럼 역의 원리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세계를 실제로 이 세계에 중계하기까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진과 동영상들을 우주로부터 직접
직접 찍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직원도 자신이 그런 것을 찍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많은 서적과 어록 중에서 내가 필요한 두 문장만 만나게 한 것이나 나사의 수많은 영상 중에서 내가 나의 우주 서사 시집과 의식기하학 이론에서 다루었던 것들만 만나게 한 것은 하늘이 나를 수십 년간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삼각형의 기하도형과 세계 환경국가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정지된 우주와 특수 상대성 이론이 가진 에너지 방향은 같습니다. 달은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면 귀향하여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어두운 하늘을 밝히려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는 시간도 재생하는 어떤 구조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고 그로부터 수십 년간 이 문제를 푸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의식기하학이라는 이론을 정립하면서 역삼각형의 기하도형이 시간을 재생하는 구조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고 정지된 우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기하도형 하나를 의식 가운데서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모래시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주는 나의 이러한 작업을 모두 증명하는 기하도형과 그 기하도형이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세계 환경 국가의 구조가 바로 이런 내용과 구조를 가집니다. 세계 환경 국가의 설립 목적은 정지된 시간 혹은 시간의 재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지구촌의 목표점이면서 나의 목표와 겹쳐져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나의 목적에 맞는 부분만 오려서 머릿속 정리함에 넣으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수정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쌓아갔습니다. 7살 적 그 기도 이후 우주는 나를 계속 자연 속에 세워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교육받은 대로 한 것에 대한 증거물들을 모두 보내준 것입니다. 우주가 밤하늘에 펼쳐놓은 영상을 어릴 적에 이미 2번씩이나 목격하고 2015년에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용의 성장 과정과 변신 과정을 20여 장 찍어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김민희는 연담 이운규가 우주로부터 받은 한시 한 구절을 해독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문에 관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시간을 움직이는 기술, 영동천시모를 우주로부터 들은 연담이 있고 그것을 과학적 지식으로 해석해내는 기민이가 있습니다.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우주와의 교감 속에 지구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이론으로 무장된 국가, 세계 환경 국가의 설립은 절대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의 직각자와 컴퍼스는 시간의 재창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을 직역하면 자유로운 석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건축가라고 해야 하지만 이들은 석공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석공은 단순한 석공이 아닙니다. 이 석공은 지구라는 돌을 자유로이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시간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뒷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프리메이슨들은 이 역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들은 기민이와 똑같이 직각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기민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주 재창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학을 했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간에 관해
철학적으로, 시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이상 시인입니다. 이상의 시 중에도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시와 건축이 닮은 것은 집을 짓는 건자재 하나하나가 인간의 욕망을 담은 집단 언어와 그 형태가 같기 때문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이 숭배한다는 바포메트라는 이미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프리메이슨들의 철학이 과학 철학이라는 사실들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우주 비밀의 해답을 하나의 형상에 담아낸 바포메트의 부분들은 거의 다 김민희도 다루었던 문제거나 풀 수 있는 상징들입니다. 바포메트의 형상은 시간과 관련된 우주론을 집약한 거대한 형상입니다. 부족하지만 바포메트의 각 부위에 번호를 주고 내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6번의 독수리에 대한 것은 우주에 독수리 둥지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미지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7번의 모래시계는 여러 형태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우주 가운데서 찾아내어 저장해 두었습니다. 12번의 철장은 성서에서 예수를 그렇게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번 두 마리 용의 해우는 나의 제3시집의 일부에서 의식의 언어와 무의식의 덩어리 언어가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는 장면을 두 마리 용의 해우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바포메트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프리메이슨들이 염소같이 생긴 이 악마를 섬기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포메트는 우주 해석을 하기 위해 그 모든 해답을 모아서 하나의 형상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번호를 주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1. 오른손 손가락 숫자 3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금음달. 2. 왼쪽 손 손가락 숫자 3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초생달. 3. 머리에 난 두 개의 뿔. 4. 이마에 붙은 오각형의 별. 5. 역삼각형의 얼굴. 6. 독수리 두 날개. 7. 모래시계를 닮은 몸. 8. 에너지와 시간 생산을 뜻하는 여성의 가슴. 9. 펴진 두 손의 손가락이 암시하는 숫자의 합이 33인 것. 10. 원을 품은 배. 11. 세상을 의미하는 원. 그 원의 중심에 세워진 철장. 12. 철장 위에 올려진 여의주. 13. 여의주를 가운데 둔 두 마리 용의 해우. 14. 머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 에너지. 15. 왼쪽 팔에 쓰인 글자 솔브를 눈여겨봐 주세요. 이렇게 볼 때 이 바포메트는 세계, 우주, 인간, 시간의 문제를 해결 또는 풀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포메트의 해석과 프리메이슨의 또 다른 상징물 정삼각형의 의미 1과 2에 나오는 금음달과 초생달은 우주의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내가 첫 시집의 플롯 2부와 3부로 사용했던 것이며 삼각형 두 개의 변의 숫자의 합 33은 재생의 숫자임을 나의 과학 철학 에세이 언어개념 지도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33은 33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3이 두 개라는 의미입니다. 정삼각형의 세 변은 남성성을 의미하는 운동의 각이며 역삼각형의 세 변은 여성성을 의미하는 재생의 각입니다. 정삼각형 의식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역삼각형 의식으로 재생을 하는 것이 우주 운동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주 모래시계를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주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지면상 무리가 있으므로 프리메이슨들의 신이라고 알려진 바포메트의 이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을 정리해 봅니다. 프리메이슨들의 신이라고 알려진 바포메트의 총체적 해석은 우주와 인간과
시간의 역학관계와 해결 방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바포메트는 오른팔에 쓰인 영문 글자 solve의 의미가 말해주듯 바포메트는 우주와 인간과 시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 나의 해석입니다. 일단 바포메트의 몸체가 가진 의미만 말해보면 시간을 재생하는 모래시계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모래시계가 시간을 재생하는 것은 확실하며 우주 가운데에서 찍힌 것을 필자가 캡처해 둔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들은 여러 몸을 가진 우주 모래시계, 어린 소녀 소피아의 몸을 가진 모래시계 등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우주 인물들을 캡처해 두었는데 상황에 따라 내보낼 생각입니다. 우주 모래시계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형태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여러 형태들 중에서 10여 가지를 캡처해 두었던 것입니다. 영동 천심홀에 나타난 천심은 시간을 움직이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한반도에도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박역거세가 중국의 고대 신화의 창조신으로 나오는 복희 여와로부터 전해 내려온 직각자와 컴퍼스에 관한 지식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비밀, 즉 시간의 비밀을 푸는 도구가 일찍이 소개되었지만 그 이상의 연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역의 대가였던 기망의 스승 연담 이운규와 이 글의 저자 김인희가 체험한 그림자와 달에 관해서 이야기 보려 합니다. 여기에서 그림자는 집단 무의식의 무리이며 달은 시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그림자라는 천심이 시간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연담이 제자 기망에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그림자의 무리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김인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연담이 우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제대로 해석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린 날 초등학교 입학 직전 목격한 것은 어떤 기도 끝에 에너지가 다한 서쪽 하늘에서 그림자 집단이 나타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린 날 본 것이 기억이 희미해져서 중2 때 그 시간에 다시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리자 똑같은 장면이 서쪽 하늘에 다시 나타난 것을 본 일도 있습니다. 영동천심월은 일부 기망이 그의 스승인 연담 이운기로부터 전수받은 한시 한 구절입니다. 연담은 그 시 구절을 주면서 그림자가 하늘의 달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므로 그대는 이 이치를 깊이 탐구하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동천심월은 연담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들은 우주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며 전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지를 젊게 만들어 시간의 방향을 되돌리는 세계 환경 국가 설립을 한국이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 연담 이운규의 예언, 천심이 달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원리를 우주가 연담에게 보냈다는 사실과 그 한시를 김인희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와 복희가 들고 있는 컴퍼스와 직각자, 프리메이슨의 컴퍼스와 직각자의 과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도 한국의 김인희뿐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싶습니다. 물론 일찍이 프리메이슨들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프리메이슨들의 작업은 지금까지 비밀에 쌓여 있었기에 누구도 그들의 작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포메트의 구성이 많은 설명을 담고는 있으나
프리메이슨과 기민이 외에 지구상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프리메이슨들은 기하도용의 언어가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하학적으로 우주를 해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어서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단체의 이름만 보고도 바포메트라는 상징 이미지, 전시안, 삼각형 그 모두를 의식기하학이라는 기민이 독자적인 이론으로 설명해 줄 사람, 그들의 지식을 넘어선 한국의 기민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되돌리는 작업, 세계환경국가 설립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주의 전유물이었던 시간을 인간이 생산적, 인위적으로 되돌려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 방법이 세계환경국가의 설립입니다. 오늘은 의식기하학이 어떻게 시간의 재창조에 관여하는지를 기독교 사상과 프리메이슨 사상 그리고 중국의 고대 신화를 통해 둘러보았고 연담 이운기로부터 그의 제자 기망을 통해 전해진 그림자가 하늘의 달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영동천시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미 초등학교 입학 직전 서쪽 하늘에서 동쪽으로 움직여가는 수십 명의 그림자 집단을 본 적이 있어서 연담의 이야기를 쉽게 해석할 수 있었다. 연담이 말하는 그림자는 육체에 담긴 의식이며 다른 시간의 형상물이다. 의식은 사물을 만든 재료이므로 사물인 육체에 비해 그림자는 의식인 것이며 이것이 모인 것이 집단 무의식, 즉 천심이라는 것인데 이 천심이 시간의 형상물인 달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담의 영동천시물의 의미는 집단 무의식은 시간의 운동을 바꾼다로 해석된다. 이렇게 하여 의식체인 우주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기독교 사상과 프리메이슨 사상, 복희 여호와의 신화는 기민이 의식 기하학에 와서 그것은 모두 시간 재창조 작업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연담의 영동천시물은 이 모든 작업들을 총체적으로 확인시켰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간 재창조를 위한 모든 연구와 그것의 실행은 체계적인 세계환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